의문 다음에 뭐가 되죠? 음절, 그 다음에 형태소, 그지? 단어, 어절, 구, 절, 문장이 됩니다. 그치? 그 중에서 이제 형태소를 볼게요. 형태소. 형태소는요, 최소, 의미, 단위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다른 말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나눠준 자료에도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형태소는 일정한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이 형태소는요, 일단 그 자립성에 따라서 자립성 유무에 따라서 자립성 유무에 따라서 자립 형태소와 그다음에 의존 형태소로 나눌 수가 있어. 자립 형태소, 의존 형태소. 그다음에 실질적인 뜻, 실질 의미 여부에 따라서 실질 형태소와 그다음에 형식 형태소로 구분 지을 수가 있다. 입니다. 자립 형태소는 혼자 쓸 수 있는 거고요. 의존 형태소는 혼자 쓸 수가 없어. 실질 형태소는 이건 이제 어휘적인 의미가 있다고 얘기해. 어휘. 그래서 어휘 형태소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어휘 형태소. 그 다음에 이 형식 형태소는 문법적인 의미만 있기 때문에 문법 형태소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형태소의 종류가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건데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지? 근데 이 형태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듣지 못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치약, 산 할 때 이 치약은 빼고 산만 보자 이거예요. 산. 이 산이라는 글자를 쪼갤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만약에 사하고 니은으로 쪼갠다면 이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다의 사 있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원래 가지고 있던 이 산의 의미하고는 멀어지게 되는 거지. 그치? 산의 의미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뭐라고 한다? 요 산은 사하고 니은으로 쪼갰을 때 이 산이라는 원래 의미에서 멀어졌다. 그래서 요게 하나의 형태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최종 형태소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산 인형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산이 뒤에 있는 뭘 꾸며주니? 인형 꾸며주죠. 인형은 품사가 뭐예요? 명사죠. 이 명사, 대명사, 수사를 묶어가지고 뭐라 불러? 체언이죠. 그렇죠? 이 체언을 꾸며주는 이런 말들을 원래 품사상 뭐라 불러? 관, 형사라고 부릅니다. 관형사. 그치? 체언을 꾸며주는 말을 관형사라고 하는 거야. 이거 기억하세요. 관체부용. 관체부용. 반드시 외워야 돼요. 관형사는 체언을 꾸며주고요. 부사는 주로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 부사는 주로 용언을 꾸며준다. 오케이? 부사는 주로 용언을 꾸며준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관형사는 체언, 부사는 용언을 꾸며주더라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산 같은 경우는 어디서 왔겠니? 사다에서 왔겠죠. 그지? 사다에다가 뭐가 붙은 거야? 니은이 붙은 거잖아. 이 사다는 분사가 뭐니? 동작과 관련됐으니까. 동사죠. 근데 역할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관형사의 기능을 했잖아. 그치? 동사가 관형사가 된 거니? 아니죠. 동사라는 성질은 그대로 있는 건데 이 니은이 붙어가지고 인형을 꾸며주게 되는 거예요. 사인형이란 말은 없지? 산인형이라고 했을 때 이 니은이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에다가 니은이 붙어가지고 산이 된 거죠. 그래서 뒤에 있는 인형을 꾸며주기 때문에 이 사는 실질적인 의미는 있지. 니은은 문법적인 의미가 있지. 그래서 산은 실질 형태소고 이 니은은 형식 형태소가 되겠다. 오케이? 그러면은
형식 형태에서도 의미는 있는 거죠. 이 니은도 사 인형은 말이 돼, 안 돼? 산 인형은 말이 돼, 안 돼? 되지. 그럼 니은이 의미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법적인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사도 형태소, 니은도 형태소죠. 그지? 근데 여기에 아까 산이라고 했을 때 이 산의 산은 형태소가 아니죠. 니은도 형태소가 아니죠. 합쳤을 때 형태소지. 산이라는 것과 여기 산이라는 건 모양은 똑같아. 하는 건 어떤 거는 쪼갤 수가 없고 어떤 건 쪼갤 수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모양이 똑같더라도 하나는 형태소 하나는 형태소가 아니라는 얘기. 알겠죠?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럼 다시 38페이지 보세요. 38페이지. 예문을 하나 드려드리면 꽃이 매우 예쁘다죠. 예쁘다라고 했을 때 이 형태소를 형태소별로 쪼개보자. 그럼 어떻게 쪼개지냐? 꽃이 매우 예쁘다가 되겠죠. 꽃 실질 형태소죠. 그리고 자립이지. 그러니까 위에 거 보면서 여기다가 구분 지어 볼게요. 꽃은 뭐라고요? 자립이고 또 하나 실질입니다. 그 다음에 이는 뭐가 될까? 의존이자 뭐가 될까? 그렇죠. 형식. 형식. 그 다음에 매우는 자립. 그 다음에 그렇죠. 예쁘다는 쪼갤 수가 있죠. 예쁘는 자립이니 의존이니? 의존이죠. 의존. 그 다음에 예쁘는 실질이니 형식이니? 그렇지. 다는요? 의존, 형식. 오케이. 감이 와요? 이게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먹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먹다. 먹다는 자립 의존. 끊어에서 먼저 봐야겠죠. 먹은 자립 의존. 의존. 실질 형식. 다는 자립 의존. 실질 형식. 좋아요. 좋아. 아주 좋아. 어. 자, 자립 의존. 그러면 요 밑에 예문도 그대로 이해되겠죠? 그지? 자, 그렇다면 밑에 단어 볼게요. 단어는 뭐라고 되어 있니? 자립할 수 있는 말이나 자립할 수 있는 형태소에 붙어서 쉽게 분류할 수 있는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단어는 형태소와 좀 달라요. 나누는 기준이 뭐랑 똑같다고 해서 품사랑 똑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철수가 책을 읽는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단어로 구별해봐라 라고 한다면 먼저 어떻게 끊어야 돼? 어절을 끊고 못 끊으라고 했어. 조사 끊으면 되죠. 가라는 조사, 을이라는 조사를 끊으면 됩니다. 그럼 각각의 단어가 되는 거야. 단어, 품사는 의미가 다르죠. 단어의 어떤 단어의 의미는 최소 자립 단위입니다. 혼자 쓰일 수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지? 근데 조사는 예외적으로 단어라고 칩니다. 오케이? 근데 품사는 의미가 다르죠. 품사는 공통된 성질을 가진 단어들끼리 묶어놓은 단어들의 갈래 이렇게 돼 있잖아. 의미는 달라요. 하지만 나누는 기준이 똑같다. 어떻게? 어절 끊고 조사 끊는다. 그러면은 철수 단어, 가 단어, 책 단어, 을 단어, 읽는다 단어가 되는 거예요. 품사 나누는 기준이랑 똑같으니까 철수, 가, 책, 을, 읽는다 각각이 품사가 되겠지. 그럼 철수는 품사가 뭐야? 명사가 되겠고 가는 조사, 책, 명사, 을, 조사, 읽는다 동사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럼 꽃이 매우 예쁘다 같은 경우를 단어로 구분하면 어떻게 될까? 일단 어절 끊고 조사 끊으면 되겠죠. 각각의 단어가 되는 거예요. 밑에 똑같이 돼 있지, 그치? 이해됐어요? 어.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거 한번 문제 풀어볼까요? 자, 나는 밥을 먹었다. 형태소 분석할 때는
이렇게 옆에다 빗금을 쳐줘야 되겠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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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봐봐. 먹다와 먹었다는 의미가 같니 다르니? 다르지. 그러니까 엇도 의미가 있겠죠? 이것도 형태소예요. 그러면은 나는 밥을 먹었다. 각각의 형태소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렇지? 두 번째, 그는 책을 읽는다. 이거 어떻게 끊기냐면 그도 의미가 있겠고 는도 의미가 있고 책을 읽는다. 각각 형태소가 되겠지? 세 번째, 음, 동생이 나 몰래 도시락을 먹었다. 자, 어떻게 될까? 동생 형태소죠? 이도 형태소, 나도 형태소, 몰래도 형태소, 도시락 형태소, 을 먹었다. 각각 형태소가 됩니다. 오케이? 다 맞았어요? 좋아요. 이게 하늘이냐? 라고 했을 때 하늘은 하하고 늘로 끊을 수가 없겠지? 하늘이 하나의 형태소고 이냐가 하나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는 서술격 조사입니다. 이는 서술격 조사기 때문에 여기 하나의 형태소고 냐도 하나의 형태소죠. 하늘이냐 하늘이고 하늘이다. 그죠? 달라지기 때문에 이도 형태소, 냐도 형태소예요. 구체적으로 이는 서술격 조사가 되겠죠. 냐는 의문형 어미가 되겠고 각각의 형태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서는 어떻게 될까? 보면서. 보면서 형태소는 보면서 이렇게 될 것 같지만 보 하나 형태소고 면서가 또 하나의 형태소예요. 됐지? 그 다음에 지문이 나는 친구와 운동을 한다. 나는 친구와 운동을 한다. 이거 형태소를 어떻게 나누냐? 자리, 의존, 그 다음에 실질, 그 다음에 형식 있잖아. 여기서 자립을 찾아보면은 뭐가 자립일까? 나, 그 다음에 친구, 운동 맞습니다. 의존은 는, 와, 을, 하, 니은, 다 여기다가 쓸게요. 니은, 다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그 다음에 실질은 나, 친구, 운동, 하 이렇게 되겠죠. 형식은 는, 와, 을, 니은, 다 이렇게 되겠죠. 맞았어요? 음. 자, 그 다음 거. 자, 14, 15번 띄어쓰기 어떻게 할까요? 경계, 단어의 경계라고 되어 있네. 띄어쓰기가 아니라. 그 아이는 학교에서 성적이 중간은 간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될까? 그렇죠. 일단은 어절별로 다 끊어야 되겠지. 그렇죠. 어절로 끊고 또 조사 끊어야죠. 조사 끊고 각각의 단어가 되겠지? 그치? 됐지? 그 다음 거. 그렇게 밑에다 할게요. 그렇게 이른 시간에 친구 집을 가본 적은 없다. 라고 했을 때 이걸 단어로 끊어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어절을 다 끊는다 먼저. 어절을 끊고 이렇게 끊어야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조사 끊으면 조사가 요거, 요거가 되겠죠. 그치? 그럼 각각의 단어가 되겠지? 그치? 자, 이제 단어의 구성과 유형인데 단어의 형성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단어를 만드는 것.
이것과 관련이 있다.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근이라는 개념과 접사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어근, 어근은 단어에서 뭐라고 돼 있어?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을 어근이라고 합니다. 실질적 의미가 있어야 돼요. 접사는 어근의 앞이나 어디 뒤에 붙어 더 의미를 더해 주거나 의미를 더해주거나 한정하거나 제한해주는 기능이 있다. 그치? 이게 접사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어간과 어미의 개념이 있겠죠? 어간과 어미의 개념. 이거는 아실 거고. 그래서 우리가 단어를 만드는 것은 크게 우리가 단어를 만드는 것은 여기 위에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래서 어근이 하나가 있는 단위로입니다. 단위로는 뭐가 있다고? 어근이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합어가 있어요. 복합어는 어근의 앞뒤에 뭔가 붙는 게 복합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합어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겠지. 두 가지 뭐가 있냐면 파생어, 그 다음에 합성어 이렇게 있습니다. 파생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어근의 앞뒤에 뭐가 붙겠죠? 어근의 앞이나 뒤에 접사가 붙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근의 앞이나 뒤에 접사가 붙어요. 그래서 어근의 앞에 붙으면 머리 붙자 써서 접두사, 어근의 뒤에 붙으면 꼬리 밑자 써서 접미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합성 같은 경우는 어근에다가 어근이 합쳐져 가지고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것을 합성어라고 얘기하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되나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가 있냐? 뭐 어근이 하나 있는 건 밤, 낮 이런 게 이제 밤이나 어근이 하나 있는 거, 낮도 어근이 하나 있는 겁니다. 파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헛소리라고 했을 때 소리가 어근이죠. 소리가 어근이고 헛은 접사가 됩니다. 접사가 됩니다. 그치? 이해됐죠? 그 다음에 밤낮 이렇게 한꺼번에 얘기가 되면은 합성어가 되는 거야. 돌다리, 그치? 그다음에 피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합성어가 되는 거예요. 어근과 어근이 합쳐져서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게 합성어. 어근의 앞이나 뒤에 접사가 붙은 거를 파생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군말은 말이 어근이 되겠고 군은 접사가 되겠지. 당연히 파생어죠. 제 파생이란 말 자체가 뭐냐면 이 어근에다가 접사가 붙어갖고 새롭게 단어를 형성하면 파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말을 파생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근에 접사가 붙으면 파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 그렇게 만들어진 말은 파생어. 이해됐죠? 자, 그렇다면 짓밟히다, 짓밟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를 어간어미로 나눠보자라고 한다면 어간은 짓밟히까지입니다. 선생님, 집밥까지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요 짓밟다와 짓밟히다는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어간어미는 고정된 형태를 가져야 되잖아, 그치? 집밥히다, 집밥히고, 집밥히니, 집밥까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집밥히와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히까지가 어간이 되는 거고, 요게 어간, 뒤에 게 어미가 되는 겁니다. 다가.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어근 접사의 개념은 이 밥이 실질적인 의미를 지녔기 때문에 어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시나 시 같은 경우는 뭐라고? 접사가 되겠다. 접사. 얘도 접사가 되겠다. 이겁니다. 이해됐죠? 접사입니다. 그래서 어근의 앞이나 뒤에 접사가 붙었기 때문에
파생어니 합성어니? 파생어가 되겠죠. 그지? 파생어가 되겠죠. 그지? 그래서 집합이다라는 단어 하나를 어간어미와 어근접사로 구분지을 수가 있다. 됐지? 헷갈리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먹다 같은 경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헛소리 같은 경우는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요? 접사하고 어근으로 이루어져 있지. 그지? 근데 먹다와 같은 게 좀 애매하단 말이야. 먹은 확실히 실질적 의미가 있는 걸 알아요. 어근이야. 그럼 뒤에 있는 다는 뭐냐? 의미 형성에 기여를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접사라 하더라도 불절 접사라고 해서 의미 형성에 기여를 못합니다. 의미 형성에 기여하지 못함이라고 적어줘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근이 하나만 있는 걸로 칩니다. 먹다는 그래서 단위로예요. 단위로. 오케이? 먹다는 단위로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치솟다 같은 경우도 똑같아. 치솟다. 치솟다라고 했을 때 치는 누가 보더라도 접사예요. 이제 솥은 어근이고 다는 의미 형성에 기여를 못하기 때문에 치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파생어입니다. 이건. 됐지? 그 다음에 사랑스럽다. 사랑스럽다라고 했을 때 사랑은 어근이 되겠죠? 스럽은 접사입니다. 접사. 다 같은 경우들 보통 이제 접사라고 보진 않아요. 불절 접사죠. 어근 접사기 때문에 이거는 파생어라고 얘기합니다. 됐지? 그 다음에 믿음. 믿음 같은 경우는 어떠냐? 믿음은 믿음은 어근이 되겠죠? 다는 접사가 됩니다. 그치? 그래서 밑, 어근, 접사. 웃기다는 뭐가 될까? 웃기다. 웃기다는 웃다에서 왔을 거 아니야. 웃은 어근이 되겠고 기는 접사가 되겠고 다는 의미 형성에 기여를 못하니까 그냥 둡니다. 그래서 이거 전체가 뭐가 되냐? 파생어라고 보면 되겠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6번 차례대로 하면 뭐가 될까요? 맞는지 한번 자, 뜨개질은 단어를 나누면 어떻게 나눠질까? 뜨개질이니 뜨개질이니 그치? 뜨개 플러스 질이 되겠죠. 어, 뜨개는 뜨 플러스 개가 되겠지, 그치? 뜨다에서 왔을 거 아니야, 그치? 얘가 이거는 합성어니 파생어니? 파생어겠죠? 파생어. 파생어는 만들어진 순간 어근이라고 합니다. 이 어근에다가 질이라는 그렇죠, 접사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뜨개질은 이거 돼요. 그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근 플러스 접사 이렇게 만들어진 거에다가 다시 뭐가 붙은 거야? 질이라는 접사가 붙은 거죠. 그치? 그래서 몇 번? 3번이요. 3번은 어떻게 됐을까? 놀이터 볼까요, 먼저? 놀이터라고 했을 때 먼저 끊어지는 게 어떻게 끊어지니? 놀이 플러스 터가 되겠죠. 그지? 놀이는 일단 이것도 어근이에요, 나중에. 일단은 놀이는 어떻게 끊어질까? 놀 플러스 입니다. 요거는 파생어야, 합성어야. 그렇죠? 파생어죠. 그 다음에 터는 어근이죠. 그지?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된 거야? 어근 플러스 접사에다가 다시 뭐가 합쳐진 거야? 어근이 합쳐진 거죠. 그 위에 있는 뜨개질과 똑같아요? 어근 정미사 정미사잖아. 그렇죠? 어근 접사 어근이니까 이건 아니겠네. 맞죠? 1번부터 볼까? 1번 어떻게 됐을까? 운이네요. 먼저 끊으면 운꾼이야, 싸움꾼이야. 싸움 플러스 꾼이 되겠네. 그치? 이거는 그러면은 어근 플러스 뭐라고 보면 돼? 접사인데 이 어근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어근은 싸우다에서 왔을 거 아니야. 어근에다가 뭐가 합쳐진 거야? 미음이란 접사가 합쳐진 거죠. 어근
접사접사죠, 그렇죠? 어근 접사접사죠. 그치? 요거네. 어근 접사접사니까 이렇게 묶고 접사가 나중에 붙은 거잖아. 1번이 답이네요. 그죠? 그러면은 2번은 어떻게 됐을까? 군것질이네. 군것질. 군것질은 먼저 어떻게 나눠질까? 군것 플러스 질이 되겠고 군것은 군 플러스 것 이렇게 되겠죠. 군은 접사죠. 것은 어근이고 질은 접사죠. 그러면 어떻게 끊어지? 이렇게 되겠죠. 그치? 이해됐어? 최종적으로 이것은 파생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 9번은 몇 번이에요? 2번, 2번. 질문 있어요, 이거? 없어. 10번은 5번, 5번 아닙니다. 자, 다시 풀어보세요.